여러분, AI 세계에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최첨단 기술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어떤 모델은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아니, 왜 다시 옛날 기술인 풀 어텐션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게 바로 커뮤니티가 미니맥스 AI 팀의 새로운 M2 모델을 보고 던진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M2 어텐션의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효율성이란 게 뭔지, 현실에선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평가의 함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M2 어텐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완전 어텐션인데 이건 뭐랄까 꼼꼼한 탐정 같아요. 새로운 단서 하나가 나오면 사건 파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보는 거죠. 반면에 효율적 어텐션은 좀 더 영리한 탐정입니다. 모든 파일을 다 보는 대신 핵심 내용만 정리해둔 색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그러다 아주 미묘한 연결고리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장단점을 다 아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롭고 효율적인 방식에 매달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새로운 구조를 그렇게 쫓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컴퓨팅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니맥스의 리드 개발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유한한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결국 모든 건 이 컴퓨팅 파워, 바로 돈과 시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델에게 처리해야 할 정보, 즉 컨텍스트를 많이 주면 줄수록 완전 어텐션의 비용은 정말 말 그대로 제곱으로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효율적 어텐션은 어때요? 비용이 훨씬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훨씬 관리하기가 쉽다는 뜻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그런데 미니맥스 팀이 이걸 실제 제품에 적용하려고 하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서류상의 약속과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표준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벤치마크에서는 이 새로운 효율적 어텐션 모델이 기존 모델이랑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성능 저하 없이 효율성까지 챙겼네?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줄 알았죠? 그럼 뭐예요, 진짜?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아시잖아요. 이 복잡한 엔지니어링 세계에서 공짜 점심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모델의 규모를 키우자 그 대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복잡한 추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야 하는 멀티홉 추론 같은 작업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AI 개발의 가장 큰 딜레마, 바로 평가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시험 점수는 높은데 과연 이 모델이 진짜로 똑똑한 게 맞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좋은 지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들이 벤치마크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데만 너무 도사가 돼버려서 정작 그 시험이 실제 세상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가의 악순환이라는 개발자들이 빠져있는 쳇바퀴 같은 겁니다. 보세요. 먼저 AI를 테스트하려고 새롭고 어려운 벤치마크를 만들어요. 그럼 개발자들은 그 벤치마크 점수를 높이려고 모델을 미친 듯이 최적화하죠. 그런데 막상 실제 사용자들이 써보면 숨겨진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미니맥스 팀도 이렇게 말했죠.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게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최종 시험은 현실 세계 그 자체고 그 어떤 표준화된 시험보다 통과하기가 100배, 1000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 어텐션 기술이 끝난 걸까요? 막다른 길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아직은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덜 됐을 뿐이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인프라의 성숙도 차이입니다. 완전 어텐션은 뭐랄까 수십 년간 닦아온 고속도로 같아요.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고 안정적이죠. 반면에 효율적 어텐션은 이제 막 짓기 시작한 비포장 도로에 가깝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수치 안정성이나 캐싱, 디코딩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어텐션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이 세 가지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더 풍부하고 긴 컨텍스트를 가진 더 나은 데이터. 둘째, 단순한 점수 노름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더 나은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더 나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치열한 AI 개발 경쟁에서 과연 가장 효율적인 길이 언제나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미니맥스의 M2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최신 기술의 유행을 쫓는 것보다 조금은 투박해 보여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